택설!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 세금 이야기를 하게 된 신철 세무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장난처럼 시작한 건데 이렇게 커질 줄은 몰랐습니다. 저는 지금 현재 역삼동의 해인세무법인에서 대표 세무사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대학 그리고 기업체에서 강의를 많이 하고 있고, 세금과 관련된 일이라면 뭐든지 가리지 않고 활동하고 있는 세무사입니다. 가리긴 합니다. 제가 강의를 하면서 제 컨셉 중에 하나가 바닥에 있는 사람을 중간급 이상으로 올리는 게 제 능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정말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들이 와서 들으시면 제일 좋고, 좀 어느 정도 아시는 분들이 오셔서 들으셔도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기 위에 계신 분들은 굳이 오실 필요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세총! 우선은 프리랜서 400만 시대 5년간 200만 명이 늘었습니다. 한국 기준이고요. 글로벌 기준으로 가면 현재 프리랜서가 거의 제가 정확하지 않은데 43%? 그러니까 프리랜서 분들이 자기는 굳이 장부를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 업종마다 기준이 있거든요. 근데 보통 일반적인 프리랜서 분들은 연간 수입 금액이 7,500만 원이 넘어가면 이 사업자와 똑같이 장부를 작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안 하고 가산세 내고 말지 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지금 그렇게 했다가 지금 국세청에서 조사를 좀 하고 있는데 저한테 지금 연락이 좀 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7,500만 원이 복식부기, 즉 장부를 작성해야 되는 그 기준 금액인데, 그걸 넘어가면 장부를 만들어야 돼요. 소위 말하는 재무상태표나 손익계산서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걸 작성을 안 하고 그냥 신고를 하시는 거죠. 그러면 가산세가 붙어요. 근데 그 가산세를 감안하더라도 난 장부를 안 만들겠다로 밀고 나가시는 거죠. 가산세를 내면 되는데, 이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이 가장 위험한 것 중에 하나가 비용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매출이 뭐 6천만 원인데 뭐 한 4천, 5천만 원을 집어넣은 거예요. 그럼 이제 과세 표준이 1,000만 원 정도가 되고 하면 세금이 거의 안 나오니까 환급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비용이 문제예요. 비용이 증빙이 있어야 되는데 증빙이 하나도 없는 거죠. 방금 말씀드린 5천, 6천 정도의 수익 금액은 나는 아무 문제 없던데 뭐 거기까지 굳이 건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수익 금액이 1억, 2억이 되다 보면은 증빙이 부족한 상황이 나타나요. 그래서 국세청도 증빙을 어떻게 파악하고 있냐면 신용카드 그리고 현금 영수증 같은 것들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제가 작년에 2억을 벌었는데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쓴 게 하나도 없다. 그런데 비용을 1억을 넣었다. 그러면 이걸 입증을 해야 되는 의무가 생기는 거죠. 그 과정에서 입증을 못 할 겁니다. 왜? 증빙이 없으니까. 네, 그런 부분들이 좀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블라블라블라블라. 원천세가 뭔가요? 원천세는 원천 징수하는 세금을 줄여서 원천세라고 하는데, 이거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은 뗀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왜 월급 받으실 때 으악! 회사가 돈 떼갔어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그 떼간 돈이에요. 이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에 근로소득자가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원천세를 안 내고 본인이 직접 세금을 낸다고 생각해요. 월급 날만 되면 세무서 미어 터집니다. 그래서 과세관청도 야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월급 주는 사람들한테 야 니들이 쟤네 세금 떼가지고 한꺼번에 모아서 니들이 내라고 의무를 부여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원천세인데, 많은 분들이 이걸 오해를 하고 계시죠. 특히 사업주분들께서 내 돈 나간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 사업주분들 돈이 아니고요. 그분들, 근로자들 돈이라고 잠깐 맡아두는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00만 원을 벌었어요. 네. 근데 3.3%를 제한 아니면 3.3%를 더한 어떻게 줘야 맞는 거냐? 저희는 물어보죠. 제발 돈 주기 전에 얘기해달라고. 왜냐하면 얼마 주실 거예요? 라고 여쭤보면 저 200만 원 주려고요 하면은 저희가 3.3% 계산해서 196만 7천 원을 이렇게 계산해서 드리는데, 금액이 틀린 것 같은데, 무튼 그래서 계산해서 드리는데, 미리 주신 뒤에 저희한테 말씀을 해주시면은 그건 저희가 역산을 해서 알려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떤 구조로 생각을 하시면 되냐면, 세전 지급액을 먼저 알려주시고 세후 3.3% 금액을 지급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신고되는 거는 세전, 지급되는 거는 세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세전, 세후 차이 나는 금액 3.3%만큼은 사장님들이 가지고 계셨다가 그 원천세 신고 기간이 되면 납부하시는 걸로 의무는 끝이 납니다. 블라블라블라블라. 이게
개인 사업자랑 차이가 있는 건가요? 가장 큰 차이점은 부가세 문제죠. 그러니까 개인 사업자분들은 뭐 똑같은 뭐 용역을 하더라도 사업 관련된 증빙을 발급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부가세가 붙거든요. 이제 프리랜서분들은 이제 부가세가 안 붙죠. 예를 들면은 똑같은 1억의 용역을 의뢰를 했는데 사업자가 있는 분들은 1억 1천만 원을 달라고 할 것이고 사업자가 없는 분들은 1억만 달라고 할 거예요. 그게 가장 큰 차이인데 여기서 또 함정이 하나 있는 게 사실 저희가 지불하는 부가세는 나중에 돌려받는 환급을 받기 때문에 크게 신경을 안 쓰셔도 되는데 그 부분을 좀 인지를 잘 못하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 부분, 부가세 부분이 사업자와 프리랜서의 가장 큰 차이가 아닌가 싶습니다. 학생들 중에도 프리랜서 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면은 그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그 근로소득으로 받지 않고 사업소득으로 주시는 업장들이 간혹 있더라고요. 그러면은 그 소득을, 프리랜서 소득을 받는 친구들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되는데 그걸 모르는 거죠. 그 신고를 하면은 그 학생들이 일하는 정도의 아르바이트비면은 1년에 한 3천에서 2천 정도 될 텐데 그 정도 금액은 신고를 하면 다른 소득이 없다라는 가정하에 환급을 받을 수 있는데 그 부분을 좀 놓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국세청도 모두 채움 서비스를 통해 가지고 알아서 환급을 할 수 있게끔 서비스를 해주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모르고 있다는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은 저한테 찾아오시면은 알려드리죠. 이렇게 하시면 된다. 알려드리는 거고 사실 저한테 뭐 그렇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안내만 해드리고 옛날에는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이 사람들 걸 받아가지고 내가 그냥 수수료를 받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너무 짜쳐가지고 그분들은 안내만 해드리고 직접 신고를 하실 수 있는 방법까지는 제가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프리랜서 분들을 위한 팁이요. 다양한 업종이 있는데 다 설명드리진 못하겠고 노하우를 전수한다, 마케팅을 알려주기 위해서 출장을 다닐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부산에 출장을 가는데 마케팅 수수료로 100만 원을 받기로 했어요. 100만 원을 받기로 했으면은 적어도 그 100만 원을 받기 위해서 내가 사용한 금액에 대한 증빙은 챙겨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카드를 쓰시고 그리고 또 현금 영수증 하실 게 있으면 현금 영수증도 하시고 뭐 불가피하게 다음날 9시에 부산에서 미팅이 잡혀 있으면 전날 내려갈 수도 있잖아요. 그럼 숙박비 같은 것도 거기에 다 반영을 해가지고 작성을 해두시고 용돈기 입장을 하나 작성한다는 생각으로 하시면은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복식부기 장부 작성 그 전 단계가 간편장부라는 게 있는데 사실 그거는 용돈기 입장 정도의 수준이니까 그 정도로만 시작하시는 것도 엄청난 발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요즘은 영수증 안 받으시잖아요. 너무 잘 돼 있으니까 카드사에 내역을 캡처해가지고 거기 등록을 하셔도 되고 요즘은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이 너무 잘 돼 있어가지고 거기에 일일이 하나씩 기록하시는 것도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것만 전달해 주셔도 나중에 세금 신고할 때 불이익을 받을 일은 전혀 없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저희 다음에 또 한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